수련 씨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그 중국 조선족하고 탈북자들 사이에 몇 년 전에 설전이 오간 적이 있거든. 음. 그래서 우리 둘이 음. 중국 조선족하고 북한 또는 음. 뭐 탈북자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좋소. 수련 씨가 사는 동네에는 중국 조선족 쪽에 그 친척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 꽤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있었고. 아 그렇구나. 수련 씨 친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국에 있게 됐지? 전쟁 때 넘어갔다고 했나? 그러니까 수련 씨네 그 가족들 중에도 윗세대 분들이 중국에 음. 건너가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그렇지. 모양이네. 그렇지. 그랬다가 전쟁이 나고 일부는 이제 어, 북한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일부는 중국에 음. 남고. 음. 음.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도 음. 외할머니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들 보면 고향이 다 이북이야. 아. 함경북도 쪽이야. 만주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제시대 때는 지냈잖아. 음. 그러다가 6.25를 겪고 나면서 친척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음. 북한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우리 외가 쪽은 그렇게 친척들이 왕래가 있었어. 뭐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지. 근데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어? 수련 씨 어릴 때나 좀 북한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80년대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어쨌든 뭐 왕래를 많이 좀 그 당국에서 이렇게 허용을 해줘서, 음. 친척 방문이다 뭐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거의 다 그냥 친척 방문이다 하면서 와서는 그냥 장사 물건을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고. 그 조선족들을 지칭하는 별칭이 있었는데, 음. 떼놈이라고 했어. 떼놈. 조선족들도 떼놈이라고 했어?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갔으니까. 떼놈이라는 그 어. 말의 의미가 어. 뚱뚱하고, 좀 어리석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야. 그냥 뭐 돼지처럼 먹고, 뭐, 몸만 살만 드릭드릭 찌고, 막 배만 나오고, 음. 막 이런 어쨌든 부정적으로 뭐 붙여진 별명 어.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풍채가 엄청 크고, 북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빼빼 말라서, 또 그렇게 잘 먹은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비하를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별칭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떼놈이라고 했어. 그렇구나. 그래갖고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한족들하고도 이런 민족 감정이나 이런 갈등이 있거든. 어 근데 조선족들이 보통 한족을 뗀놈이라고 그랬어. 조선족을 뗀놈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그렇구나. 이상하게 들린 거야. 아. 내 기억에는 북한 들어가는 거가 쉽지가 않아서 음. 친척이 있다고 하면 쉽게 그 뭐 이렇게 허가가 떨어진다고 어. 해서 가짜 음. 친척 만들고 그랬던 생각도 나. 맞어. 우리 어. 진짜 거기 있을 때 가짜 친척 만들어 갖고 우리 집에 드나들던 어. 아줌마 아저씨 있었어. 그래서 가짜 친척 증명하려고 편지도 뭐 어떻게 써 가지고 그러게. 저작하고 맞아. 막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 어. 내 기억에 우리 친척들 중에도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집은 북한 장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던 음. 생각이 나. 근데 내가 음.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일본제 TV를 가져오는 거야. 말린 음. 해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음. 향료를 그렇게 북한에서 가져오더라고. 향료? 그 향수 만드는 어. 그 향료. 근데 어. 그게 냄새가 진하니까 "어떻게 잘 포장해서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서로 어른들이 음. 앉아 가지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 나는 그 조선족이라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막 아사자가 막 길거리에 생기고 막 그럴 때였어. 음음. 근데 장마당 그 길거리에 형제였던 것 같아. 음. 둘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 꽃제비가. 근데 진짜 다 큰 꽃제비였어. 그때 한 21살, 22살 그 정도 음. 되던 애들이었는데, 음. 그냥 새까맣고 얼굴도 그냥 때 재질재질한,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그렇지. 어 음. 근데
진짜 누구 하나 북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그냥 아유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냥 또 하나 죽어가는구나 이러고 그냥 뭐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조선족 아줌마가 우리 두부밥을 많이 팔아서 먹었는데 북한 음. 사람들이 두부밥 하나를 사서 그 꽃제비 입에 넣어주더라고. 걔가 거의 죽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 못 먹지. 아이고. 그거 주면서,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거 계속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음. 막 눈물이 글썽해 있더라고, 그 사람, 그 음. 아줌마가. 진짜 그 장면이, 야, 저런 아줌마도 있구나. 오랜만에 진짜 그 인간의 정을 보는 것 같아서 진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았어. 우리 중국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길거리에서 동냥하거나 뭐 음, 이렇게 좀 거지처럼 이렇게 행색이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한족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지 우리 어, 조선족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 음, 왜냐면 일단 우리가 사는 지역엔 조선족이 많았고 조선족들은 또 어쨌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이런 음, 이미지가 있어서 음, 그렇게 길거리 동냥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 근데 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북한을 음, 왕래하는 분이었는데 교두를 지나가면 그 다리 밑에 꽃제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버스가 지나가고 하면 와서 뭐 검사를 하잖아. 통행증 검사도 하고 물건도 검사하고. 어, 그래서 차가 그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한족들이 있잖아. 어, 한족들이. 어, 한족들이 꽃제비들이 모여들면 그렇게 막 먹을 것을 막 뿌린대. 창문 밖으로. 다리 밑으로. 응? 어, 그러면 그 꽃제비들이 그냥 거기 모여들어서 그걸 막 주워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중국에서 우리 어, 민족이 저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어, 물건 동량하고 뭐 물건을 막 땅에서 주워가고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그러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고 가슴이 아팠다는 거야. 이분이 나중에 자기 직업을 다 그만두고 북한 동포를 전문 돕는 일을 했어. 그게 충격을 그렇구나. 받아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평소에 음, 얼마나 민족심이 있었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북한 음, 동포들이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조선족들이 90년대 중반에 그 꽃제비들이 이제 연변에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 어, 그러면 조선족들이 다 도와줬어. 도와주자 하지. 그렇지. 정말 먹을 거 하나라도 주려고 하고 그랬지. 그리고 어, 아마 북한에도 그런 소문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 뭐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더라. 그랬어. 정말 음, 교회를 간다는 거는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렇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그렇게 찾아 들어갔다는 거야. 음, 조선족들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그때 막 그렇게 욕을 할 때 당연히 그중에는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섞여 있겠지. 근데 그거를 음, 전체적으로 조선족 문제처럼 그렇게 얘기할 어, 때 나는 그렇, 사실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렇지. 음, 우리 그 조선족들이 아니었으면 그 숱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 지금은 한국에도 한 4만 명 이상이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이 손을 걸쳐서 왔는데 당연히 그 진짜 뭐 혜령 씨 말 맞다나 그 개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긴 있지. 음.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도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권이란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인간적인 동정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 정착금이 나온다. 벌써 이렇게 어, 돈이 개입이 그렇지. 되니까 브로커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나도 이 조선족 브로커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 출신 브로커들도 있지만 음.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그거야. 그 생각해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북한에서 그냥 굶어 죽거나, 음, 그냥 뭐 더 다 잘못될 확률이 높지. 근데 음, 음, 나도 그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가면은 뭐 말이 그냥 인신매매다.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씌어서 음, 그렇지. 그 사람들 다 우리를 먹이고, 음. 버스표 다 사서, 버스 어떻게 타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버스 태워서 그게 보내서 뭐 말이 뭐 팔아 먹었다 뭐 이렇게 음,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게 들어가서
먹고 살고 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도 다 잡았잖아. 칼로 무 자르듯이 브로커 좋은 그렇지. 사람, 나쁜 사람 하기가 참 어려운 어,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음, 브로커 중에도 뭐 예를 들어 그런 인권이나 이런 개념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탈북자 여성들을 뭐 성폭행하거나 뭐 이런 일도 많았다고 어, 하는데 그런 거는 어, 이제 그런 것대로 비판받아야 그래? 되고 그렇지. 그렇지만 또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라고 했던 뭐 어쨌든 간에 음, 사람들을 제3국으로 이제 탈출하게끔 도와준 그런 측면은 또 분명히 음,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또는 그 시골 마을에서 작게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 중에도 음, 무작정 교회로 찾아들면 그걸 어떻게 쫓을 수 없잖아. 음, 그런 경우에 도와주는 분들 나도 많이 봤거든. 음, 이 탈북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이런 감정도 좀 구분해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내가 넘어올 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그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물 건너오면은,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많이 도와줬겠나.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은 취지로, 아우,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밥도 먹이주고, 나갈 때 뭐, 옷도 그냥 입던 거라도 중국 옷을 뭐 입혀 보내주고, 그런 게 많아. 있는데 응, 응, 진짜 그게 이게 몇 년 동안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또 이 어떤 것들은 이게 간이 커져 갖고 막 집을 도둑질한단 말이야 가서 응, 막 그리고 그 연변지대 살인까지 저지르고 응, 그러면서 그게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그 북한하고 중국 친척들이 탈북자들이 그런 피로도가 엄청 쌓인 거야. 내가 올 때가 제일 그 피로도가 쌓였던 그 때라서 어, 내가 친척한테 외면받고 음, 아예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던 그 케이스거든. 그냥 쫓아내보내는 거야. 가라고. 음, 응.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나도 참, 친척하고 근데 가라고. 여기 뭐 살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매몰차게 그냥 그러고 쫓아내보내더라고. 너무 사실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음, 조선족들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잠깐 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음, 북한 동포들이 어느 한 가정을 쭉 오랫동안 지원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기는 조선족들 삶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조선족들도 2000년 이후에 뭐 음, 한국도 오고 중국 경제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좀 괜찮아졌지. 그전에는 북한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봐야 되나? 음. 그렇지. 근데 얘 와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 아, 다음에 내가 그 음, 장백현에 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해산하고 붙어 있지 않소. 근데 거기에는 조선족 마을이 그 압록강을 따라 쭉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음, 쉽게 온다고. 음, 근데 와서 처음에는 뭐 간단한 거 얻어가거나 뭐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음,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약탈하기도 하고 살인 사건도 발생한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이제 전체 조선족 사회에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음, 북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그렇지. 얘기. 그래서 북한 음, 사람들 문 두드리면 문 닫아 걸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장백에 조선족 교회가 있었는데 이 음, 조선족 교회 목사님은 늘 탈북자들이 오는 걸 대비해 가지고 오면 바로바로 줄 수 있게끔 중국에서 그 어, 잘 먹는 만토라고 하잖아. 만두. 어, 그거를 가득 해서 올려놓고 있더라고. 그때가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쪄주는 거야. 어, 김치나 이렇게 내주고. 이런 정도로 사실 어, 탈북자들 문제하고 조선족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경우거든. 이거 무조건 조선족 나쁘다 좋다 뭐 탈북자들 무조건 뭐 피해를 봤다 뭐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이게 정말 어, 그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이 나라의 그 체제가 가지고 그렇지.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음, 그걸 잘 이해하면서 서로 좀 너그럽게 봐줄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다음에 또 재밌는 현상은
탈북자들하고 조선족들이 결혼한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 북한 여자들이 탈북을 시작했던 그 초반에 많이 그 조선족들하고 결혼한 경우가 많았어. 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에 대한 그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그 공안들이 탈북자면 무조건 잡아낸다고 그 경계가 심할 때라서 음, 거기서 뭐 나는 가까운 데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여기서는 잡힌다고 그러면서 음, 안쪽으로 보내더라고.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한국에 같이 와서 정착한 경우도 내가 봤어. 많아. 그렇게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래도 부부로 그래.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대단하고, 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한국에 온 뒤에 좀 언론이 자유로워지니까 음, 유튜브를 통해서 조선족하고 이 음, 탈북자분들이 막 그때 설전을 주고받은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요즘에는 뭐 그런 화제가 없는데, 어,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우리처럼. 우리처럼. 맞어, 우리처럼. 정말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음, 비인간적인 사례들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은 음, 생각을 많이 하고, 안 좋은 거는 좀 나라의 상황, 이런 것으로 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앞으로 잘 지냅시다. 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네.